네, 오늘 우연히 가평 계곡 사건에 대해서 우리 회원분이 얘기를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한번 찾아봤는데 되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내용이 많아서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저는 그 여성의 생물학적인 본성에 입각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공개한 하이퍼가미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왜 이 여자가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는지, 이런 부분과 이 여자가 만나는 남성들의 관계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하이퍼가미 3중 시스템이라고 제가 별칭을 정했는데, 여기에 이제 8가지 유형의 여성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TJR 유형,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은 seductress, 유혹자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성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 여성의 유형이 나왔는지 그거를 잠깐 한번 살펴보고, 네, 그리고 이제 제 생각들도 한번 덧붙여 보겠습니다. 우선 여자는 그 생식력의 그 시간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 내가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테스터하고 인베스터. 테스터는 여러 남성을 동시에 자기가 관리하면서 그 남성들 중에서 가장 우월한 남성을 이제 선택하려는, 네, 그런 의도를 보이는 그런 여성이고요. 인베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유형으로서 한 남성을 찍어 놓고 그 남성한테 이제 올인을 하는 거죠. 그 남성이 최고가 되도록 이제 그런 전략을 쓰는 유형이 이제 인베스터 유형인데, 이 여성이 하는 행동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환경으로 보니까, 예, 이 테스터 유형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뭐냐, 일단은 이제 그 러브하우스라는 그 프로그램, 거기에서 이제 장래 꿈이 뭐냐 했더니 가수가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수가 되고 싶다는 얘기는 여러 남성들한테 주목받는 거를 이제 좀 즐길 수도 있고, 그런 조건을 원한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을 실현할 수 있는 이제 직업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가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좀 유명인이 되는 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유리하겠죠. 그래서 아마 가수라는 그 직업이 본능적으로 이제 떠오르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여러 남성들의 자원을 투자받는 그런 형태를 이제 선호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테스터 유형과 이제 인베스터 유형의 이제 차이가 있다면, 인베스터 유형은 일단 가능성 있는 남성을 잘만 선택해서 서포트를 하면, 그 남성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자기는 이제 영부인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기의 하이퍼가미 본능을 이제 실현시킬 수 있는 건데, 아무래도 테스터 유형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약한 거죠. 가임기 동안에 한 남성한테 자기의 시간을 투자하기에는 불안하기 때문에 이 투자형으로는 가기 어려울 수도 있는 게 아마 테스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외동딸로 자랐더라고요. 그래서 가난하긴 했지만 어느 정도 사랑은 받았을 것 같아요. 약간 그래도 자존감 형성은 되지 않았을까. 더 정확히 말하면 좀 자의식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삐뚤어진 어떤 나르시즘 같은 그런 느낌이 되는 것 같고, 네, 어쨌든 이제 그런 성향이 이 테스터 유형을 만들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요소가 뭐냐면, 이건 이제 섹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원시시대 때 여성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해픈 여자로 보이지 않기 위한 그런 심리 기제가 있다고 했을 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justifier, denier. 그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자기가 문란하다는 것을 그냥 합리화하는 거예요. 섹스 그거 뭐 별거 아니야, 할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justifier라면, 이제 denier는 자기가 문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부정하는 거죠. 나는 그런 적 없어, 나는 그런 여자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게 이제 디나이어 유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성이 여러 남성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만났던 걸로 보여지고, 좀 깊은 관계보다는 가벼운 관계를 선호했던 걸로 봐서는 저스티파이어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이제 남편을 두고도 떳떳이 외도를 할 정도였기 때문에 해프다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큰 죄책감 같은 게 없는 그런 유형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여성은 이제 유혹자 유형이기 때문에 이제 섹스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내가 섹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 남자와 이제 평생을 가야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은 거의 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이것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남성들을 유혹하는데
아주 적격인 그런 성향이 될 수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저스티파이어는 이제 안전보다는 위험을 감수하게 돼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뭐 살인 미수에 대한 뭐 전과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 잘 모르는 남성과도 새로운 곳에 가는 것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뭐 이런 부분으로 봐서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저스티파이어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이제 관계성에 대한 부분인데, 이 관계성은 이제 주로 성장 환경에서 많이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자기의 부모가 정말 화목하고 뭐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안정적이고 뭐 이런 환경에서 자란 여성이라면 아무래도 아이디얼리스트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부모의 좋은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자기도 이제 부모처럼 되려는 그런 이상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의 역할이 분명 이제 존재하고 자기는 여성으로서의 그 역할과 책임을 다 할 거라는 좀 이상적인 이미지를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부모와 가정이 정말 뭐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렵고 그런 불우한 가정에서 자란 여성들은 아무래도 자기의 부모가 보여준 인생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기가 되게 어렵죠. 자기가 부모를 부양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동생들을 돌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리얼리스트 성향으로 이제 자랄 가능성이 이제 대단히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잘만 발현이 되면 상당히 독립적이고 실용적이고 이런 여성으로 이제 발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삐뚤어지게 나가게 되면은 남성과 이상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현실적인 부분이 좀 왜곡돼서 나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그 리얼리스트 성향을 보이는 두 가지 요소가 발견된 게 뭐냐면 장애인 부모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런데 자기는 비장애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른 가정들과 상당한 괴리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엄마가 딸이 자기를 이제 아이처럼 취급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는데 그만큼 이 여성은 사춘기가 되기도 전에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인지하고 있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혹자 유형의 여성들의 성격이 뭐냐, 꽤 자신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섹슈얼하고 독립적인 느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지간한 남성들은 이런 여성을 상대할 때 상당한 그 위압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성적인 매력이 크기 때문에 남성으로서는 아무리 자기가 뭐 공부를 잘하고 경제력이 있어도 뭔가 이 여성한테 꿀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타고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여성들의 욕구는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남성을 유혹을 잘 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제 권력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성적인 매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서 남성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어쨌든 남성을 잘 유혹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점점 더 강한 남성한테 도전하는 것을 추구하고, 그리고 이제 그 남성을 완전히 독차지하고 지배했을 때 만족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그 남성에게 매력을 잃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그 하이퍼가미 본능은 이제 그 스위치가 꺼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여자를 만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 생각에는 일단 접근하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고요. 뭐 좋게 말하면 유혹자지만 조금 나쁘게 말하면은 이제 꽃뱀 유형인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내가 뭐 도인처럼 또는 해탈한 스님처럼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여자를 상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자한테는 감정적으로 의지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왜냐면 단 한 번이라도 약한 모습을 보이면 다시는 그 남자는 이 여자한테 남자로서 존중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여자는 언제나 지금보다 더 강한 남자를 원하는 그런 좀 극단적인 하이퍼가미 본능을 이렇게 실현시키려는 그런 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자 경험도 적지 않기 때문에 남자 입장에서 이 여자를 어떻게든 지배하기 위해서 어떤 자기적인 마초 모습을 보인다든가, 나한테 아무런 결점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애써 보인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여자는 알아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자를 만약에 정말로 만나야 된다, 어떤 상황이든 만나야 된다 그러면 평상심을 유지하고 평범한 여자한테 말하듯이 너는 나한테 그렇게 중요한 여자는 아니다, 이런 정도의 어떤 마인드를 전해줄 수만 있으면 자기를 추종하는 많은 남성들과 이제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성경험은 어떠냐?
아무래도 이제 테스터 유형이잖아요. 유혹자의 테스터 유형이기 때문에 많은 남성들을 이제 거느릴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섹스에 대해서는 경험이 많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남성을 유혹하기 위한 성적인 매력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자를 계속 만나야 된다, 또는 이런 여자와 사귄다, 또는 결혼한다, 이런 남성은 이 여자가 성적으로 상당히 매력 있다는 이미지를 전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한테 크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네, 이런 의미를 전달할 수 있어야지만 이 여자가 오히려 나를 이용하지 않고 나를 함부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좀 성장 환경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 무능한 아버지를 이제 보면서 자란 여성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남성에 대한 혐오가 계속 이제 마음속에 쌓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마인드의 반작용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완벽하게 책임질 수 있는 강한 남성을 지속적으로 찾게 하는 그런 심리 기제가 발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이 유혹자 유형은 자신이 계속 도전할 만한 남성을 이제 유혹을 하고, 그 남성이 자기한테 종속되기 시작하면 그 남자한테 이제 매력을 잃고 지배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남자는 거의 이제 노예와 같은 상태가 돼버리는 거고, 자기한테 자원을 제공하는 기능으로서만 이제 존재를 하는 그런 남성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제 종속 관계가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자원을 제공하는 그런 프레임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한 채 이 여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터널 시야에 한번 갇히게 되면 남자가 빠져나가기 대단히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러브하우스의 프로그램이 뭐 본의 아니게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그 가족 중에 누가 이 프로그램에 신청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잖아요. 감수성이 예민할 수 있는 시기거든요. 궁핍하고 정말 수치스러울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전국에다가 그냥 방송을 해버리면 사춘기가 다 된 그런 소녀한테는 엄청난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단순히 그 아이의 공부방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만약에 정말 아이를 위했다면 이 아이가 정말로 자립을 해서 뭔가 재능을 살릴 수 있다거나 그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해주는 교육을 해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 3세까지가 그 타인과의 정서적인 애착이 형성되는 결정적 시기라고 하잖아요. 그 시기도 중요하지만 유년기 때도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경험했던 것들이 결국에는 평생을 가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로 이 가정을 돕고 싶은 그런 목적이었다면 적극적으로 심리상담 또는 정신과 치료를 같이 해줬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했어야지만 이 여자가 그 남성에 대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혐오감이 될 수도 있고 원망이 될 수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자기가 스스로 다룰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물론 이제 살인한 거는 처벌을 받아야겠죠.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서 이런 식으로 양육을 하거나 아이가 있는 집안에 함부로 그렇게 방송을 내보낸다거나 이런 행동은 정말 절제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남자 입장에서 또 뭐 얘기를 해보면, 자기가 무능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착해서 여자들과의 관계를 잘 만들지 못한다, 이런 남성들은 결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착한 남자들은 콩깍지 때문에 앞뒤 안 보고 그냥 내버리는 경향도 많은데, 결혼 전에 반드시 법률 상담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 주변 남성들한테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면, 내가 알고 너도 아는 돈은 내 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나도 알고 다른 여자도 아는 돈은 그 여자 돈이다,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자원을 함부로 노출시키는 것은 특히나 요즘에는 정말로 위험한 일이다. 한 뭐 몇십억 갖고 있는 어떤 남자가 날파리들이 끼는 게 너무나 싫어서 맨날 허름한 옷만 입고 다녔다는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만큼 그 재산을 과시하는 거는 좀 어리석은 짓일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만약에 정말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 그러면 동네방네에 그렇게 떠들고 다니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선행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선행을 받는 사람도 오히려 그 사람의 성공을 방해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장학금을 받고선 이제 명문대에 진학했던 학생들이
그 후에 그렇게 사회적으로 기여를 하는 일이 많지 않다고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선행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는 정말 심사숙고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